그럼 이제 과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수. 가수가 어떻게 보면 아까 채소로 치면 가수도 품목이 다양하죠. 네. 가수는 이제 구분을 하자면 가장 먼저 인과류, 핵과류, 장과류가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서 하는 것은 감귤이 없으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과류는 사과배예요, 사과배. 네. 꽃받침 밑에가 비대한 열매라고 보면 되겠죠. 네. 핵과류가 진짜 이제 진정 열매인데요. 핵, 딱딱한 가운데 핵이 있다는 얘기죠. 사과고 배는 정상 과일에 씨가 10개씩 있어요. 네, 정상 과일은. 근데 담요를 딱 쪼개면 수정이 안 됐을 경우에 뭐 10개도 있고 6개도 있고 하지만 씨가 다 수정이 됐다면 정상적으로 10개씩 있어야 정상 과일이라고 보면 되고요. 간혹 사과 중에 3배치 사과가 있어요. 염색체가 3배치인 사과는 가락 씨가 3개씩 들어있어서 보통 10개 이상 또 있긴 있어요. 2개씩 들어있거든요. 2개씩. 아까 이 장미과라 있죠. 장미과. 딸기 장미과라 있잖아요. 장미과라 그러면 여러분 찔레 아시죠? 찔레. 장미의 원종. 꽃잎이 5개거든요. 지방 딱 해서 찔레 씨랑 장미 씨는 여러 개 들어있습니다만은 이 꽃잎 하나에 씨가 2개씩 씨. 네. 사과별 행단으로 딱 쪼개면 이 5조각에 씨가 2개씩 들어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핵과류는 같은 장미과긴 한데 얘는 배나무학과예요. 배나무 속이라고 보면 되겠죠. 얘는 자두나무학과입니다. 자두나무 속이라고 하면서 핵과류가 그러면 복숭아, 자두, 살구, 체리, 아몬드 그런 것도 이제 이런 핵과류가 포함되고요. 여기 인과류는 사과배 모과, 네. 그다음에 산사춘 만드는 산사 그런 것들이 인과류에 포함되죠. 얘네들은 장미과예요. 장과류는 과피에 물기가 많은 열매로 되어 있는 거. 저는 포도죠, 포도. 네. 감하고 감귤은 준인과류라고 합니다. 속에 10개 이상의 심피가 있죠. 감귤 쪼개보면 다 마디마디 있죠. 감도 딱 쪼개보면 최소한 8개에서 10개의 그 씨가 딱 들어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씨 없는 감도 있긴 하지만 딱 쪼개보면 기본이 8개, 8배체는 8개, 10배체는 10개의 씨가 맺히는 게 기본적인 정상입니다. 근데 귤도 보면 딱 쪼개보면 막이 있는 거 보시죠. 네. 인과류, 핵과류 다 장미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원산지를 봐야 되겠죠. 네. 아까 사과배는 카스피해 근처라고 했었고 포도도 카스피해 근처라고 했었죠. 네. 감하고 일반 동양배 정도만 이쪽 동양 쪽이 원산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게 우리 기후에 잘 안 맞겠죠. 여름 더위와 여름 습해 힘들고 병도 많고 여름 강우에 비료 유실도 많겠죠. 네. 그럼 포도는 화분화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5월 하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화분화 되거든요. 그럼 배는 6월 하순, 사과는 7월 달, 복숭아는 8월 달, 화분화가 제일 늦죠.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꽃 화분화 되는 위치도 다르죠. 네. 뭡니까? 감하고 포도는 꽃 눈에서 가지가 뻗어나면서 거기 꽃이 피어나가죠. 근데 사과하고 배는 2년생 가지라고 하죠. 3년 돼야 이제 꽃이 핀다고 보면 되겠고, 핵과류들은 바로 꽃이 바로 보이죠. 1년생 가지에 꽃이 핍니다. 이게 아니 어떻게 보면 작년 가지에 꽃이 맺혀 있는 거고, 꽃이 피는 거고, 사과 배는 재작년 가지. 그다음에 포도하고 감은 올해 나오는 눈에 꽃이 핍니다. 근데 마르멜로라에서 서양무과는 화분화가 봄에 돼요. 봄에 싹 나면서 화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꽃눈이 없어요. 다른 것들 다 꽃눈을 가진 상태인 거죠. 꽃눈이 가진 상태인데 꽃만 피냐? 핵과류는 꽃만 피죠. 꽃눈에도 꽃만 핍니다. 근데 인과류는 꽃하고 가지가 같이 나오죠. 네. 근데 짧죠. 그게 꽃 피는 가지가. 근데 감하고 포도는 엄청 길게 뻗어나면서 거기에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그 생육성이 다르니까 뭘까요? 또 화분화할 때 맞춰서 화분화에 관련된 비료를 공급해 주는 거죠. 아까 5월 달에 포도, 6월 달에 배, 7월 달에 사과, 8월 달에 복숭아. 그러니까 화분화 맞춰서 화분화에 관련된 비료가 추비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전에는 이제 채소는 매번 땅을 간다겠죠. 갈아서 땅을 심지 않습니까? 작물을. 근데 과수는 영년생 작물이다 보니까 한번 심어놓고 계속 키우죠. 네. 그러니까 차이점이 뭘까요? 기비, 밑거름 석회가 됐건 유기질 됐건 줄 때 파고줘야 되는데, 네.
퍽을 못 주니까 그 표토해주는 그 잘못된 재배법이 돼가고 있는 거고, 예. 깁이 밑거름이었죠. 밑거름 주고 그다음에 또 뭐 줘요? 추비 주죠. 옷거름. 그다음에 책에 있는 수학 끝나고 주는 비료 뭐 있어요? 감사비료 있죠. 감사비료. 이게 이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가수에서 비료 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기비는 뿌리가 움직이기 전에 휴면기에 주고, 추비는 가수란 게 저장 양분으로 꽃까지는 피기 때문에 꽃 지고 나서 수정 끝나고 나서 수정 후 주는 거고, 감사비료는 수확 후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네. 수확 끝나면 뭘까요? 아니, 수확 됐어요. 내년 농사 시작이죠. 네, 감사비료가 기비죠, 이제 기비. 네. 이게 감사비료, 순수 감사비료를 예전에는 질소를 줬어요. 조생종, 일찍 수확 끝난 작물, 품종에 질소주를 공급해 주는 거였는데, 지금 뭐 후지서가라든가, 뭐 신고배라든가 거의 뭐 10월달 이후에 수확하는 작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주는 비료가 질소질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때는 질소유난 가리가 들어있는 것을 수확 끝나고 주는 거고, 네. 이게 뭔 걸음이 될까요? 이걸로 가잖아요. 수확 끝나고 줬으니까 다 분해 못 오고 됐을 것이고, 추비를 2번 나눠서 주는 거죠. 이걸로 저장나무 축적하고 꽃까지 딱 핀 거예요. 네. 수정 끝나고 열매 키우는 비료죠, 이제. 네. 비대 비료. 그리고 화분화 비료. 근데 우리는 중간에 더 줘야죠. 착색에 관련된 비료, 당도 증가에 관련된 비료 또 이제 주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기비가 없어지고, 수정 후 비료, 화분화 비료, 감사 비료, 밑거름인 거죠. 기비, 추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론이, 가수에서의 비료 이론이. 밑거름, 추비, 감사 비료가 아니라, 계절적으로 보면, 수정 후에 생육 비대 비료, 화분화 필요한데 비료, 생식생장 비료죠. 생식생장 비료, 그 다음에 기비. 밑거름 수확 끝나고 바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과수는 일반 노지작물보다는 그래도 관수율 돼 있죠. 네. 그러면 그만큼 이제 뭘 줄 수가 있습니다. 중간 추가적으로. 관수율이 제일로 잘 돼 있는 작물이, 아까 소득이 높은 작물이 뭐다 있어요? 가수 중에서? 포도죠. 포도하고 불배하고. 네. 근데 불배는 워낙 빠꾸미들이죠. 상토도 직수입하고, 뭐, 노목도, 품종도 직수입해버리고, 아마 우리 대리점 통해서 구입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제의를 하고요. 다녀오고 뭐 외국물 먹은 사람 아니고는 이제 좀 찾긴 하죠. 열매 크는 비료, 잘 익는 비료, 당도 올리는 비료 간혹 찾긴 해, 블루베리 손님들 보면. 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단체로 같이 구매하죠. 직거래죠, 직거래. 직수입, 상토 직수입, 뭐 영양제도 직수입,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게 포도죠, 포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분 본사가 있는 영동도 이거 유명하죠. 우리나라 등수 안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네. 지금 샤인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평당 30만 원 소득을 올렸어요. 근데 아마 올해는 2, 3만 원 하려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폭락했었는데 30만 원 할 때 어땠을까요? 평당 30만 원 할 때? 신경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좋다고 한 거 다 뒀을 거 아니에요. 네. 당도 올리는 거, 뭐 다른 거 다 뒀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채소에서는 오이를 알면, 오이 생리장애를 알면, 오이에 나타나는 영양 결핍, 영양 과다 알게 되면 다른 작물 다 할 수 있습니다. 과수에서는 포도에 나오는 생리장애를 알면 다 다른 작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포도는 노지는 거의 없죠. 경기도 화성, 경기도 가평, 그 다음에 저기 강원도에 화천, 홍천까지 포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전부 다 간이 비가램이죠. 네. 열매는 비를 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고추 하우스처럼 이런 단동 내지는 연동, 참외하우스 단동이죠.
수박이나 그런 단동이고 고추나 토마토, 오이 같은 경우는 연동이겠지만 네. 아무튼 얘는 좀 낮죠. 얘가 낮고 얘는 좀 높고 그렇겠죠. 네. 근데 포도 이렇게 해서 하는 비가림도 있지만 이런 단동을 하는 경우는 극히 적죠. 대부분 연동 내지는 간이 비가림, 노지 이게 노지죠, 노지. 노지고 이게 시설인데 보온도 하고 그냥 비가림만 하고 불 떼는 사람도 있고 불 안 떼는 사람도 있고 여기 이제 불을 못 떼는 대신에 아무튼 열매를 비를 안 맞는 거죠. 네. 왜 그럴까요? 열과. 왜요? 포도가 여름에 비가 안 오는 지역에서 재배된 건데 우리나라는 여름 장마가 있다 보니까 열매 비를 맞으면 아무리 봉지를 씌워도 열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열과를 안 시키려고 우선 비를 안 맞추는 거죠. 비를 안 맞추면 열과도 좀 예방이 되겠지만 병 발생에서도 비하고 직접점 병, 비하고 포도에 나오는 새눈무늬병, 탄저병, 고추 비가림 해도 탄저병 안 생기죠? 하우스 고추 하면 탄저병은 없는데 흰가루병이나 총체나 나방 응애 신경 써가지고 탄저병은 안 오거든요.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눈무늬병, 탄저병, 비가림 딱 아주 노지 비가림 됐건 시설 비가림 됐건 안 와요. 책에 가장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새눈무늬병 돼가지고 여름에 탄저병 아예 발생 안 합니다. 근데 비가림 해도 나오는 병이 녹균하고 흰가루, 건조할 때 나오니까 흰가루는요. 흰가루하고 최근에는 군송이 썩은병, 꼭지 마른병, 흰빛 썩은병 가지고 후기에 나오는 봉지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병들이 많이 발생하죠. 왜요? 공중 습도가 높아서 발생하고 그것보다도 이 줄기에 병원균이 있으니까 열매에 감염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포도는 전부 관수질도 돼 있고 비가림도 돼 있는 거죠. 근데 얘는 화분화도 가장 빨리 온다고 했고 소득이 어떻게 보면 평당 소득이 가장 높았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슈가 뭐예요? 숙기일까요? 숙기? 아니죠. 여러분 사인 드시고 불만이 뭐예요? 당도가 낮아서죠. 왜 당도가 낮을까요? 숙기가 빨라서, 수확기가 빨라져서, 수확기를 땡겨서, 이게 이제 차인이 대부분 뭐 영동, 옥천, 김천, 상주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전국적인 이슈다 보니까 다른 가수보다도 걔를 알고 나면 쉬울 것 같아요. 차이는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인데 당도가 20도에서 22도, 숙기는 8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당도 내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이 당도 잘 안 나오고요. 이 당도 되면 못 먹어요, 포도를. 한 알 먹고 재채기 합니다. 먹을 때마다 재채기예요. 한 알 먹고 재채기, 한 알 먹고 재채기 하니까 한 송이를 다 못 먹어요. 근데 우리는 맛이 담백하다 보니까 그냥 한 송이 그냥 먹죠. 재채기 별로 안 하죠. 껍질이 씹었을 때 껍질이 이물감이 없어야 돼요. 그냥 껍질인지 살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냥 씹어줘야 됩니다. 껍질이 남으면 덜 익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품종이 대부분 일본에서 개발된 사과, 배, 복숭아, 포도가 우리나라에 재배하면 우리가 숙기가 빠릅니다. 왜? 위도가 높으니까. 일본보다 늦게 열리는 가수가 없어요. 다 우리나라 빨리 감귤, 오렌지 계통, 망감류라 하죠. 그 뭐 한라봉도 일본보다 우리가 색깔이 더 빨리 납니다. 위도가 높으니까. 근데 이 샤인만 일본보다 숙기가 늦어요. 왜 그럴까요? 이도는 우리가 유리한데, 비대? 아니, 일본도 비대는 잘 시키죠? 많이 그을죠. 본부장님이 잘하고 계시네. 가장 우리 문제가 뭐냐면, 과다 착과라고 할까요? 과다 착과? 처음에 샤인을 심었을 때, 없어서 못 팔았잖아요. 많이 달아도 됐어요. 근데 일본에서 300평당 1,800kg에서 많아야 2,000kg 붙여요. 300평당? 우리는 배 이상 붙입니다. 그러니까 착과라는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광합성을 해서 그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러고저러고 하는 건 아까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파리는 한정되어 있죠. 보통 한 줄기였고 12에서 13마디 세입을 놔두라거든요. 이걸로
한 송이를 붙이는데 일본에서는 500g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1kg 만듭니다. 한 송이를. 우리는 큰 거 좋아하죠. 네. 똑같은 12세 파리로 500g 익히는 게 좋아요? 1kg 익히는 게 수월하겠어요? 이게 부담이 덜겠죠. 네. 근데 포도 유인 딱 해서 방법이 다릅니다. 막 기역자로 유인하는 양반, T자로 벌리는 양반 다릅니다만 어쨌든 1m 간격에 15cm 한 뼘 간격으로 줄기를 유인해서 본다 했을 때 1m 간격에 한 8송이 붙이거든요. 8줄기? 그럼 우리나라는 한 줄기에 나온 꽃송이가 하나 내지는 2개 나옵니다. 네. 다 붙여요. 꽃핀 대로. 근데 일본 애들은 3 빼기 2, 5 빼기 3입니다. 세 줄기에 2송이나 5줄기에 3송이 붙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 줄기면 3개 내지 5개 붙이는 거고 5개에서 최소한 5줄기면 5개 이상 10개까지 붙입니다. 한 줄기에 2개까지 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무게 크지 양 많지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못 익혀내는 거죠. 네. 이파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똑같은 이파리로 크기도 적고 양이 적어야 잘 익힐 텐데 양도 많고 크기도 크니까 못 익혀내는 거죠. 다른 걸도 마찬가지죠. 사과나 배나 뭐 복숭아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적정 엽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를 키우는데 필요한 이파리가 있는데 그 이파리를 못 맞춰주니까 못 익히는 거죠. 네, 그래서 8월 말에 이거 될 것이 9월 말도 당도가 안 나와요. 16브리스가. 예. 1kg로 붙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수량을 줄여야죠. 송이 수를 글죠. 많이 달려면 두 개씩 다 붙이려면 어떻게 돼요? 무게를 500g 미만으로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2kg 상자, 여러분 마트에 보면 2kg 상자죠? 넓적한 상자 말고 보통 3개 들어있습니다. 그럼 3개면 700g이거든요. 7321, 700g이잖아요. 500g, 53, 15니까 2kg가 안 되잖아요. 박스 값 떼고도 2kg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때는 2송이에요. 큰 놈 딱 올려놔야 제사상에. 네. 근데 가용 여러분이 사다 드실 때는 4송이짜리 사다 드시면 돼요. 근데 4송이짜리가 정상적인 4송이야 맛있는데 한쪽이 열과되고 뭐 해가지고 1kg짜리를 일부 썩어서 조그만 송이로 만든 건 안 되고 또한 색깔이 나면서 원 상태로 한 300에서 500g짜리다 하면 당도가 되게 높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가격이 잘 안 나와요. 공판장 가격이 어쨌든 한 송이에 700g, 1kg 정도 돼야 가격이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 플러스 농민이 이거 품질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소비자들은 높잖아요. 맛있으면 사 먹고 맛없으면 안 사잖아요. 근데 상인들은 최종 소비자 생각 안 하고 농민들이 상인에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됐어요? 뭐 여러분들 드시기에 맛없으니까 어떻게 되는데 안 사 먹잖아요. 선물해도 맛있다게 해야 되는데 맛없다게 해서 선물도 안 하죠. 가격이 과일 중에서 제일 싼 게 지금 사인이죠. 귤보다 싸잖아요. 다른 사람 줄 때 사인 사서 딱 주면 제일 좋을 텐데 맛없다고 할까 봐서 사인 못 사잖아요. 그냥 새콤한 귤 사는 게 낫지. 네. 과자 착각만 줄이면 돼요. 네. 그러면 당도는 기본적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이슈가 아까 그랬잖아요. 당. 필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당 올리려면 물만 많이 주면 돼요. 송이는 송이수, 중량 줄이면 되고 물은 많이 주면 당은 올라가게 되는데 물은 잘못 알고 있죠. 물을 줄여야 당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물 원료가 당이잖아요. 아까 보셨죠? 물을 원료가 당의 원료는 물이잖아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컨트롤 안 하니까 물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햇빛만 좋으면 강합성을 많이 해서 당은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강합성을 잘 할 수 있게 마그네슘 공급해주고 전분해서 인산화로 돌려서 포도당으로 바뀔 때 이제 인산 주고 하면서 양념 뿌려놓은 것이고 기본은 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도에서 가장 기본은 송이수 줄이고 물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을 안 하고 이제 다른 자재로 하려고 하면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당도 올리는 자재 공급을 한다면 같이 물을 많이 주라고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물 많이 주면서 우리 당도 올리는 제품을 줘야 되는 거지 물 안 주는 상태들은 그만큼 효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개선할 것이 아까 비료 얘기했잖아요. 비료. 포도가 간이 비가라면서 여기가 포도가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제가 포도 달리고 포도밭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여러분 지나가면서 보셨죠? 옆모습이에요. 옆모습 이렇게 쭉 돼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여기에 물이 떨어집니다. 이쪽으로 배수로 가가 있어요. 네. 이제 두둑이죠. 이렇게 이쪽 물이 떨어지는 고이는 적입니다. 이쪽으로 작업을 하죠. 네. 그러면 농가들이 여기에 스프링클러 달렸더니 점적이 깔려 있어요. 2개나 하나씩. 양쪽으로 하나, 아니면 자른 사람은 2개씩,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질소를 공급하는 방법이 옆면살포도 하지만 관주로 먼저 3일을 발아들 때 이제 포도의 패턴은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다만은 발아 물을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 발아기, 개화 전, 그 다음에 GA 처리 후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 지금도 땅이 안 얼었으면 지금도 물을 줘야 돼요. 포도는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다만은 물 주는 시기요. 비료 발아들 때 20, 20, 20. 개화기 때 인상갈이 많은 거. 지배연 처리하고 나서 30, 10, 10. 한 달간. 10일 간고 3번 주면 되겠죠. 네. 그 위에는 무라고 되어 있지만 포도 보시면 다 단초전장 아시죠? 한 마디 놔두고 딱 잘라서 새는 계속 받습니다. 네. 처음에 파란색이 초록색이겠죠? 네. 여기는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네. 여기는 올해 난 가지예요. 올해 발생한 가지. 여기 가지에 열매가 달린다는 걸 아실 거예요. 네. 그럼 이 엽색으로 구분합니다. 줄기 색깔로. 네. 처음에는 1차 적심하면 꽃 피고 나서 적심을 해요. 원래는 화진이라고 해서 꽃더리를 방지하려고 꽃 피기 5일 전에 적심을 하는 게 옛날 이론이었는데 지금은 척과제로 뭐 써요? 풀매트나 덧크리를 쓰죠. 네, 풀매트 덧크리는 비대 효과도 있지만 비대 효과보다는 척과제예요. 송골송골 잘 달리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화진이 생기니까 이빨 빠지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적심을 해서 양분이 열매로 가라고 한 거거든요. 순번위로 가지 말고 딱 적심해서 순 끝으로 갈 영양분이 열매로 와서 척과되라 했거든요. 근데 척과는 문제 없으니까 순은 척과되고 나서 잘라요. 아무튼 12이파래, 13이파래 자릅니다. 처음엔 초록색이겠죠? 네. 경액기라는 게 있는데 일반 과수에서 씨가 맺히는, 투정돼서 씨가 연근의 시기에 경액기입니다. 개화죠, 개화. 여러분 비대제 팔고 계시잖아요. 언제 처방해야 돼요? 낙하고 30일에 판정됩니다. 플러스 무라고. 물로 크는 거잖아요. 아시죠? 기본적으로. 네. 개화, 꽃잎 떨어지고 나서 30일 사이에 대과가 될 건지 중과가 될 건지 판가름이 나요. 근데 물을 최대한 많이 줘야 되고, 네. 질소질 많은 걸로 33일, 네. 이때 딱 결정돼요. 물하고 질소. 많이 줘야 돼요. 열과 걱정 없습니다. 열과 낙과 걱정 없고 이렇게 해야 대과가 돼요. 나중에 저 갖고는 비대과가 떨어지는 거죠. 이때 비대제 시기, 비대제 시기. 비대제 주면서 물 안 주면 안 되는 거죠. 물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색이 딱 되기 시작하면 경액기입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리 뭘 줘도 비대가 안 돼요. 재배는 처리하고 한 달 사이에 팍 커버립니다. 거의 7, 80% 다 결정이 돼요. 500g 될 거니 700g 될 거니까 다 결정이 되거든요. 마지막에 그냥 갈색으로 변해요. 나무 색깔로. 밑에서 그 탭을 여기다 주신 분들은 질소가 0인 걸 주셔야 돼요. 금지 씌우기. 빨리 씌우는 게 유리할까요? 늦게 씌우는 게 유리할까요?